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분열이 심각하죠? 그런데 만약 이 문제의 해답을 아주 오래전 고대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재난 공동체. 좀 생소한 단어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류는 이제 하나의 재난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 지구적인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또 환경 자원 고갈 문제, 생화학 무기, 심지어 인공지능의 위협까지. 이런 것들이 국경을 가리나요? 아니죠. 바로 이래서 우리가 하나의 재난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또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바로 디아스포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넘어서라는 뜻의 디아랑 흩뿌리다라는 스페로가 합쳐진 거죠. 말 그대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어디서 어디로 이사했다, 이런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것처럼 한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좀 좁은 의미의 디아스포라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훨씬 넓은 의미의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억 9,562만 명.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좁은 의미의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중국 한 나라 안에서만 도시로 이주한 농민 공수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엔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혐오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재난 공동체가 풀어야 할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숙제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좀 무거운 문제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아주 오래된 지혜, 바로 도교에서 그 조화의 비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자가 한 말인데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지만 그렇다고 똑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바로 이 개념을 출발점 삼아서 도교의 핵심 원리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도교에서는 어떤 접근법을 제시할까요? 아주 명확하게 딱 두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려는 정신, 바로 수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 즉 연민이죠.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지금 우리가 겪는 분열과 갈등 문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실제로 이런 철학적인 접근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역사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바로 당나라 시대입니다. 당나라는 이런 열린 정신을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다채롭고 발전된 사회 중 하나를 만들어냈죠. 개방성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 조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도교의 근본적인 생각은 뭘까요? 바로 상호 연결성의 철학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장자가 한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만물에는 귀하고 천한 구분이 없다. 우리가 흔히 나누는 귀족이니 평민이니 하는 그런 구분이 도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급진적일 만큼 평등한 사상이죠. 이게 바로 상호 연결성의 핵심입니다.
도교에서는 모든 사물이 우주의 근본 원리인 도와 생명 에너지인 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 같으세요?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상호 연결성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2005년 베이징인데요. 도시를 돌아가게 하는 필수 인력인 건설 노동자의 무려 73%가 이주 노동자였어요. 제조업도 10%나 차지했고요. 어때요? 우리가 흔히 사회의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소외시키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거대한 도시의 핵심 기능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 속의 상호 연결성이 아니고 뭘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려나가야 할 공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결론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깊고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 바로 이 인식이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마주한 이 공동의 위기, 재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비단 동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프랑수아 페넬롱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이 형제이므로 모든 전쟁은 내전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연결성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정말로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동네, 우리나라, 이런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